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띠 갑 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띠 갑 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은 갑 일간한테는 편관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지지에 있는 자라는 기운은 갑 일간한테는 육친적으로 보면은 정인의 기운이요, 시운성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욕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띠가 자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원진이라는 기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신살로 봤을 때는 도화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년이 왔을 때 강하게 쓰는 글자는 임과 개로 대별될 수 있는 갑한테는 인성이 되겠고요, 병과 정으로 대별될 수 있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라든가 무와 기로 대별될 수 있는 재성의 기운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양띠 갑일간한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의 기운 자체는, 천간은 정신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으로 작용하고요, 의지로 작용합니다. 또 생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런 천간의 기운이 정신과 의지와 생각에 영향을 주는데 그 모습이 편관을 닮아 있더라. 자, 편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를 어떤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강한 책임감이 있지요. 건전한 스트레스는 늘 일상에서 생활에 건강한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일종의 책임감이 강한 것은 사회에서 몹시 응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지요. 근데 그 정도,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나 책임감이나 이 정도가 적당한가 아니면 과한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은 또 희비가 갈리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천간에 있는 기운 자체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구성 자체가 만약에 금기가 상당히 많은 사주라면, 가령 갑신일주가 6월에 태어나서 양띠에 태어났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천간에 경이라는 스트레스가 왔다고 하면 이 기운은 몹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로가 예측되기도 하고요, 건강의 손상도 예측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렇게 경이란 기운이 만약에 여기에 뭐 5나 4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경이란 기운이 왔는데 지지에서 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책임감이 가중되는 정도, 책임의식을 좀 갖는 정도, 이 정도의 스트레스가 쉽게 넘어갈 정도의 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편관이라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명 자체에서 편관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차, 긍정적인 스트레스냐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스트레스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간에는 편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뜸에 따라서 때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요, 때로는 책임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와 정신적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모습은 지지에서 나옵니다. 지지는 현실적인 삶이죠. 이 자라는 기운이 왔다는 것은 갑한테는 어떤 정인의 기운이라고 하면서 욕지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잘 쓰는 것은 좋은 것, 잘 쓰는 것은 인성이요, 못 쓰는 것은 재와 식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모양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형국입니다. 왜 답답한고 하니, 갑이라는 일간 자체가 지지에서 정제를 봤다는 얘기는 자체는 뭐냐면, 요 구성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주동이 돼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기운이 쫙 하고 막고 있으니 답답한 형국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요걸 좀 잠깐 더 살펴보면, 자, 정인이라는 것 자체, 기운 자체는 뭐냐면 식신과 상관을 극합니다. 극한다는 것은 이 식신과 상관은 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운을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운을 자제해라, 움직이지 마라, 이러한 환경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갑이라는 것이 욕지에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재물적인 재물 손상이나 투자라든가 이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손상이나 인간관계의 손상을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이 강했다는 것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 활동력의 저하로 돈의 흐름도 원만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양띠의 갑일간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내 취미 활동하고 또 장사하고 또 영업하고 또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에서 막는 것을 사람의 자꾸 거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 갖다가 하늘의 순리를 거스른다 그래서 역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천이 됐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 이상 쪽으로 건강에 문제가 나오거나, 이 건강은 질병이라든가 사고 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 또 운기가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답답한 모습으로 지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운기를 거슬러서, 즉 역천을 해서 내가 취미활동 계속하고 장사하고 영업하고 계속 돌아다닌다, 이거는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더라. 그 건강에 문제 발생되는 원인은 질병이, 평소에 잠복했던 질병이 드러나거나 또는 급격한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할 환경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보통 이럴 때는 자기 움직임을 굉장히 자제하고 활동 반경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연지가, 태어난 띠가 이 운에 의해서 도화와 원진의 기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도화살의 기능은요, 긍정적인 기능은 어떻게 쓰냐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이끌어낼 만하니까 내가 어떤 특정 재주를 발휘해서 타인의 시선을 끄는 데는 긍정적으로 씁니다. 근데 도화살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입원한다든가 그러면서 내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 이것들 또한 도화살의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 띠라는 것들은 내 삶의 근거고 내가 원거나 원치 않거나 내가 거쳐야 될 환경인데, 그것이 원진의 상황에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원진 다음에 오는 해, 지금 자년 다음에 오는 충년에는 애가 충을 맞게 되어 있죠. 자, 원진은
이 추라는 것을 보면은 이 지진이라고 한다면 원진은 예비, 지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이런 재성이라고 하는 안정된 수입의 환경 자체가 이 신축년, 즉 21년에는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2020년에는 이런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예비성 지진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일을 많이 벌리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잔운이 왔을 때 애정적인 인자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애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애정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는 것,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 상대한테 내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 상대가 나한테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나는 굉장히 서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자꾸 복받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자신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애정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원인은 내 감정에 있는 거고 내 감정이라 함은 상대한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 생기는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애정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자, 재물은요, 어떤 내가 갖는 자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했을 때 재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운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그런데 이 취업운이 좋은 것들은 어떤 내가 취업을 통해서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발전이라든가 사회적 위치나 발전 이런 것들이 성장이 동반되는 그런 취업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는 눈높이를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재물운은요, 만약 사업운과 같이 보면 사업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계약 베이스로 일하는 사람이냐 단발성으로 어떤 손님을 상대하는 거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계약 베이스로 일하면서 큰 곳과 계약을 맺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상 유지 정도 하는 것이죠. 근데 단발성으로 해서 어떤 요식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광고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용역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사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물운을 봤을 때는 내가 직장인이라면 계속 다니셔라. 승진운도 있다.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베이스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쁘진 않겠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내가 매번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요식업이나 제조, 광고,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또 대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를 하시는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보통 관성과 인성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내가 자격이나 익사 쪽을 바라봤을 땐 인성의 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 자체가 인성의 운을 몹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식상의 기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로서는 최적의 시기이다. 그러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목표를 갖고 도전하신 분이라면 자년에 충분한 성취를 얻을 수 있으시니 도전하시고 쟁취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띠 갑일 간의 경제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